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즈메디 이제 상과에 있는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네, 23년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강의는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이제 임산부들 또 아빠들도 같이 오셨는데 이제 강의 시작 전에 나는 현재 지금 아기가 첫째 아이다라는 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보통 둘째들은 좀 또 바쁘시기도 하고 거의 지금 90% 이상이신데 둘째 한번 오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임신 주수가 30주 이상이다. 조금 반이 안 되시는 것 같고 20주 이상이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런 이제 임신부 강의를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생활을 많이 했을 때는 이런 강의들도 훨씬 더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근데 그때도 강의를 했지만 대부분 이런 이제 임신부 관련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제 20주, 30주 분들이 더 많이 오시기는 해요. 근데 또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보다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중기 후기 때 또 출산휴가 미리 쓰시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되시고 해서 초기 분들이 많이는 못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중기 후기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근데 오늘 순서는 제가 요즘에는 워낙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게 또 많고 그다음에 팩트 시트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가짜 뉴스도 많지만 무엇이 진실이냐 이제 이런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임신과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까지는 아닌데 굉장한 좀 설들이나 뭐 이제 뭐 영양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루트가 있어서 나름 객관적인 저희는 이제 의학을 하고 물론 진료를 하고 여러 번 출산을 잘 도와드리지만 기본은 의학이라는 게 이제 사이언스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이꼬르 에비던스 뭐 근거 이런 거라서 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니까 이거는 진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저희가 참고하는 교과서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교과서도 당연히 근거가 쌓인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챗GPT 여기에 있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앞서 나가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GPT에도 제가 좀 물어보고 답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 강의 시작 전에 저희 선생님이 말씀을 했지만 저희도 유튜브 채널 있어요. 미즈메디 병원도. 그렇지만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처럼 어떤 뭐 영리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미즈메디 병원 이렇게 치시면 미즈메디 병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았는데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출산이니까 호흡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올리신 질문도 있으셨어요. 다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호흡법도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임신 중에 모든 것들은. 근데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라서 이런 호흡법도 저희가 이전에 저희 미즈병원에 있었던 요가 선생님 이 이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아니고 헐스토리 저의 이야기인데 사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자 다 지금 이제 대부분 아마 이제 이뭐 90년대 이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사전에 나이는 여쭤보진 않았잖아요. 나이는 뭐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 뭐 임신부 나이의 증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임신부들은 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인데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수련에 이제 입문을 한 게 요 00년. 저는 이제 새창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 연식이 좀 뭐 나오실 수도 있고 계산을 하시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 2000년도에 제가 산부인과에 입문을 했고요. 이제 수련을 시작을 했고 이때가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 새천년 그래서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주문둥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둥이는 아가고 주문은 이제 한자 천, 일천천, 천년. 그래서 그거를 순 우리말로 하면 즈문. 그래서 주문둥이 엄청난 한 이슈였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지문등의 규정, 뭐 세천년 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분만으로 해야 되고 이때 뭐 울어야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고생문 열 주문등이. 왜냐면 이때 이제 엄청 주문등이니까 굉장히 얘를 이제 많이 낳았죠. 요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명동에 있다가 강남으로 간 개성초등학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인데 신입생 추첨 엄청나게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봐서 참 아이러니다 이렇게 해서 기쁘게 태어났는데 또 막상 이제 학년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 이런 기사들 봐서 제가 좀 약간 요즘 말로 좀 우프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입문을 해서 이제 지금 2023년도니까 거의 25년도 이렇게 쭉 출산하신 분들 옆에서 지켜본 결과 현재 저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로 한 이제 팩트 시트입니다. 이건 임신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혈압과 당뇨의 유방률이에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는 요 연령대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이렇게 요 연령대 걸 뽑아봤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물론 남자 여자 이제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죠. 남자 여자가 전체로 보면 연령대일 건데 대략 이제 우리에게 미즈메디 오시는 분들 중에 뭐 10명에 1명 정도 비슷한 비율로 원래 조금 혈압이 있으신 임신분들도 이제 더 계실 거고 당뇨는 생각보다는 좀 낮았어요. 전 국민 이 연령대가 어찌됐건 간에 좀 당뇨가 원래 있는 분도 좀 더 있으실 거고 이거는 이제 해마다 2012년부터 이제 10년 동안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또 하나 요 비만율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체질량 지수 아마 대부분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지금도 막 계산해 보는데 몸무게 500g 차이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기 몸무게를 임신 전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키 미터로 해가지고 그럼 1.6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을 해서 나누면 나옵니다. 계산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25예요. 25. 우리나라는 동양은 외국은 30이에요. 근데 왜 25냐? 아시안들은 25가 넘어가도 30이 넘어가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분들은 이제 비만이라고 하죠. 문제가 되는 거는 심혈관계, 그러니까 심장병,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대사성 당뇨 이런 게 올라가는데 아시안 인종들은 25부터 서양인 화이트의 30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학회, 우리나라의 영양조사에서 비만의 기준의 체질량 지수는 25입니다. 참 이게 일환되지만 제가 이제 키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 제 BMI가 22가 좀 넘어요. 저는 이제 23부터 가체 중인데 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제 저의 체형을 좀 보시면 여러분 약간 조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점 얼마라도 줄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30세에서 39세. 남자 여자 따지면 확실히 이제 남자분들이 사회생활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술 뭐 이런 거 조금 음주 기회도 있고 하시니까 또 야근 야식도 하시니까 좀 더 높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보다 조금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서 저도 놀랐어요. 저는 한 5명 중에 1명 정도이지 않을까 했는데 데이터가 보면 지금 보면 뭐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통계청 지표 들어가면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팩트라는 거고요. 또 요거 하나 이제 제왕절개. 사실 오늘 질문이 자연분만 제왕절개 당연히 질문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실제 여성의 몇 %가 제왕절개 분만을 하고 있느냐. 이게 2021년도입니다. 올해는 이제 2023년도, 2020년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57% 정도. 근데 이거는 초산모가 아니고 기존의 첫째나 둘째를 이제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까지 이제 다 포함돼서 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미즈메디는 저희도 다 통계를 뽑고 있는데 저희는 초산부, 그러니까 첫 제왕절개가 10명 중에 3명에서 한 4명 좀 안 됩니다. 과거에 저 이제 트레이닝 초기 때 이제 2000년도만 해도 10에서 20 그게 미국
비슷하거든요. 10에서 20을 유지하려고 나라에서 막 지원금도 주고 했어요. 그때는 한참 뭐 분만이 좀 이슈고 모유수유가 이슈고 모자동실이 너무 이슈고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미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연령별로 보시면 제왕절개율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잖아요. 요 정도 인구고 그다음에 40세 넘어가시면 요 정도. 밑에 50대도 있었어요. 통계청 데이터 100%입니다. 밑에 50대는 요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둘째 셋째를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 초산부시거든요. 그러면 요 데이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초산부 데이터는 뽑지는 못해요. 그건 굉장히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통계청이 그렇게까지 세세한 데이터는 뽑아주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반대로 요즘에 뭐 저체중아는 뽑기가 쉬워요 데이터를. 왜냐하면 그냥 2.5라는 기준이 이제 좀 정해진 게 있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주수별 10%일인데 그 데이터는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점점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거는 영양은 좋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쌍둥이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출산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합병증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스가 어리게 태어나면 2.5kg가 안 된 애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체중아는 데이터가 뽑기 어렵습니다. 4kg가 넘어가면 거대야, 과체중아는 주스별 90% 이상인데 4kg가 되기 전에 요즘 대부분 많이 일찍 낳으세요. 애가 좀 큰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과체중아는 주스별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지는 않은 데이터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지메디도 이제 2014년도에 비교하면 이제 10년 동안 35세가 넘어가시는 분만의 비율이 더 거의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5세 미만인 분이 좀 줄어들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저희도 이제 추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즈메디에서 분만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임신성 당뇨 이게 이제 10년 데이터 저희 모아봤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30주 넘어가신 분들도 한 3분의 1 이상은 되셔서 당 주스 다 드셔보셨죠. 굉장히 진하고 그 콜라만 나는 정말 이 진하고 느끼한 당 주스. 임신성 당뇨가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어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 넘기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이제 고기 처음에 이제 50g짜리 당 주스를 먹는데 이제 140 넘어가면 이제 좀 높아서 다시 재검 확진 검사를 하거든요. 그 비율이 이제 재검하신 분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 근데 이제 연령대에 비례하는데 이제 10명이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35, 39세가 3명 중에 1명은 140을 넘게 돼서 이제 재검을 하게 되죠. 근데 재검을 했을 때 임신성 당뇨로 꽤 많은 비율이 재검을 하신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팩트고요. 그럼 재검을 해서 실제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신 분들은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제 10% 정도로 이제 좀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이건 이제 연령, 체질량 지수랑 사실은 비례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임신은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미 내 몸은 내가 나이를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회춘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임신 동안. 그다음에 내가 키를 지금 쫙쫙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공격은 늘릴 수도 없죠. 그다음에 나는 이미 임신 전에 이 체중에서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어쩌란 말인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또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뭐 당뇨나 혈압 가족력이 있으면 가족력은 뭐든지 다 좀 연관이 되니까요. 어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정말 히트를 쳤던 모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누구야? 답은 뒤에 없어. 앞에 있어. 어떤 드라마를 말하는 건지 아실 수도 있고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그 악녀였던 분의 그 엄마가 말한 거죠. 연진아 답은 뒤에 있지 않아. 앞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남은 이제 출산 기간 동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사실은 이거 너무 뻔한 답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오늘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식사, 체중관리, 적절한 보조제. 이 네 가지면 사실은 끝이에요. 끝. 더 많이 뭐 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은 쉽지 뭐가 적절이냐.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여기 혹시 해당하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앓고 있던 심장 폐질환이 있다. 그다음에 문이 짧거나 해서 뭐 이런 수술을 받았다.
조기 진통 뭐 이렇게 양수가 터졌다고 미리 진단 받았다. 출혈 지금 있다. 쌍둥이다. 전치태반이다. 뭐 고혈압 있다. 피검사에서 현기증 이런 증상이 아니라 빈혈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애가 주스입에서 많이 적다라고 진단받았다. 없으신 분. 여기 해당하는 거 없으신 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다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임신 중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게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임신 중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운동 좋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교과서 베이스 운동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실 운동, 식사 이런 거 생각보다 내용 많지 않아요. 다른 이제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은 저기 있지만 그래도 엑기스로 나와 있는데 임신 중에 임신부들은 규칙적이고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중등도의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을 권장한다. 150분이면 50분씩 3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40분으로 하면 한 4일 정도죠. 오, 뭐 속으로 이렇게 나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안전한 거는 워킹 걷는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러닝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러닝은 사실은 밸런스가 좀 깨질 수 있고 골반도 있으니까 스위밍은 잘 원래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스테이셔너리 사이클링 붙박이 자전거 고정 자전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로우 임팩트 에어로빅들이 있죠. 그러면 중등도의 인텐시티를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등도 강도. 근데 사실 이제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빠들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시나요? 중등도?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즘 사교육의 최고봉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데이터 이건 그냥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중등도라는 게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거나 호흡이 약간 가쁜 상태. 그러니까 숨찬 상태죠. 약간. 예를 들어서 빨리 걷기.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속보.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여러분은 붙박이 자전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연습. 대결이 아니고 연습. 그다음에 이제 청소. 진공 청소기. 진공 청소기 열심히 하다 보면 땀 나잖아요. 여름에. 이런 정도의 활동, 수영 연습을 중등도라고 하고 걷기는 로우예요. 로우.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걷기는 좋아요. 이렇게 말은 듣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빨리 걷기. 이제 이렇게 손 크게 흔들고. 근데 이제 사실 임상에서는 자 진료실에서는 그냥 정말 이제 제가 빨리 운동 뭐가 좋아서 걷기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틀에 1번, 30분 이상씩 걸으세요. 이렇게까지 말은 드려요. 빨리 걸으셔도 돼요라고 가끔 말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몸이 무거우시면, 그러니까 제가 최소 이틀에 1번씩 하루에 30-40분 이상 걷기 운동하세요. 그러나 허리나 골반, 무릎이 괜찮다면 뭐 주 4회 이상 빨리 걸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불편하고 무릎도 불편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아프거나 너무 피로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지는 줄이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달려야 할 거.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거, 빨리 걸으라 가지고 오늘 가서 막 이제 빨리 또 한 이제 40, 50분 걸으시면 분명히 이제 밤에 이제 막 아프실 거예요. 배도 좀 뭉치실 수 있고. 그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20분, 30분 좀 걸어보시고 이틀에 1번, 매일 1번 괜찮으시면 강도를 좀 늘리셔도 됩니다. 운동은 이걸로 끝이에요. 끝. 운동 이거 끝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한 식사. 이제 이 기간 동안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거 저 이렇게 먹어요 하는 분 혹시? 아침, 점심, 저녁 저 이 정도 먹어요. 저 이것보다 덜 먹어요, 선생님. 덜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 이제 약간 밥그릇, 국그릇, 반찬 가짓수 보이시죠? 3개. 두부 2개예요. 두모가 아니고 2조각. 계란말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1개. 요 동치미 몇 개. 저 같은 이거 한 2번 집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식사량이냐면 간식은 요거 하나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이게 아니고 중간에 키위 2조각, 중간에 우유 1컵입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찍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눈을 좀 끄고 보시면 요게 어떤 식사량이냐. 우리나라 30대부터 40대까지 권장 킬로칼로리가 1900킬로칼로리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식단에 대한 보면요. 너무 반찬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줘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아니죠. 저녁에 만든 거 다음날 하루 종일 먹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 끼를 다양하게 잘 먹기 쉽지 않죠. 그러나 구성은 이제 구성은 뒤에 또 나겠지만 양은 요건데 밥이 쌀밥 210g입니다. 210g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뭐라고요? 요게 햇반 하나가 210g이에요. 그 정도 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면, 면 좋아하시잖아요. 90g. 이게 소면 100g이 소면 100원짜리 동전만큼이에요. 100g이. 그럼 거기다 10 좀 빼면 되죠. 그 정도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은 좀 덜 드실 수 있어요. 햇반만큼은 안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반찬은 조금 더 기름지게 많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칼로리는 뭐가 더 많을까요? 반찬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조금 드시면 됩니다. 근데 디테일 악마는 초기 이미 이제 지나셨잖아요. 뒤는 돌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둘째를 가지시게 된다면 근데 임신부는 칼로리를 좀 늘리길 권하긴 해요. 왜냐면 아기가 또 있으니까. 근데 초기는 플러스 0입니다. 초기가 보통 16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생활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생활을 하신다면. 아기도 여러분 20주 때 아기 몸무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20주 때 아기 몸무게 300에서 400g입니다. 0.3에서 0.4. 아기가 많이 먹지는 않죠. 그런데 중기 때가 플러스 340. 후기면 여기 플러스 450, 700이 아니라 그냥 450. 근데 이제 칼로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칼로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 중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건지. 네, 보시면 여기 뭐 이런 빵 하나 뭐라고 돼 있나요? 토스트 뭐 빵 이런 거 보면 금방 요 케이크 하나 244입니다. 생각보다 칼로리가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먹어도 그 칼로리는 여러분 충당할 수 있고 어떤 영양학자 제가 예전에 책에서도 읽었지만 사실 임신을 하시면 제가 오늘 포인트 운동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운동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활동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잘 안 하시죠. 활동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 후기 때 이런 늘어나는 애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오늘 오셨지만 예전에는 저희 들일 반일 근데 어머니 세대도 아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 때만 거기서 조금 우리가 좀 농경 사회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임신 때만 그 논일 반일에서 좀 해방이 되고 내가 조금 열애가 되고 쉬고 좀 더 잘 먹고 이렇기 때문에 잘 먹어 이런 게 이제 쭉 문화적인 베이스로 와 있던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이 밭 갈고 농 갈고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은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간식 말씀드렸지만 요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식 그러니까 아침 먹고 후식이 아니고요. 아침 먹고 점심 사이 간 사이에 키위 2조각. 근데 저는 과일 여러분 임신하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 물어보면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종이컵 1컵 정도만 드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종이컵 1컵 정도. 근데 겨울 되면 제일 이제 최대 킬러가 요즘에는 이제 귤을 또 많이 안 드시기도 하는데 귤 앉아서 이제 소쿠리채 이렇게 까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죠. 나는 귤이 밥이야 이러면서 애가 귤을 좋아해 막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애기한테 좋은 음식 뭐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정도 한 2가지 얘기했으면 다 뻔히 나올 거 아시잖아요. 골고루죠, 골고루. 특정한 고기가 더 좋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 이꼬르 단백질이죠. 요게 우리나라 영양학회에서 하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편인데요. 곡류, 탄수화물류, 그다음에 고기 여기에는 뭐 계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선, 뭐 어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두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기름입니다. 여기 보면 어렸을 때 하루 생활 계획표 이런 거는 여러분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방학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 게 막 그 학교에도 막 방학짜리 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은 아마 과일하고 채소하고 바뀐 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션 보이세요? 채소류를 요만큼 밥 못지않게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냥 뭐 쌈채소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이제 너무 짜지 않은 김치류도 괜찮고. 여러분들 이제 쌈채소가 제일 낫죠. 채소류 중에서는 과일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 식품 구성 자전표는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생활교육표가 아니라 애들 영양교육 목적으로도 그려보게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하고. 또 한번 이거 자전거 동그라미도 얼마나 먹는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봐. 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타는 이제 뭐가 이렇게 비율이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타고 계시는지. 그러면 근데 이제 애기한테 좋은 거는 저 올바른 식생활은 제때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는 하루에 좀 비슷하게 웬만하면 세 끼를 비슷한 양으로 드세요. 저녁에 몰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골고루 알맞게 즐겁게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지게.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기죠. 요게 왜 자전거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식생활에 자전거, 움직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가 움직이는 활동량이 들어간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1900kcal라는 걸 먹었을 때 이 기본적인 대사에서 그걸 해결을 한다는 거죠. 안 움직인다 그러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체중도 느실 수 있고 아기도 커질 수 있고 뭐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당뇨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생활은 끝입니다. 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체중 관리가 적절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겠죠. 이런 걸 다 지킨다면. 근데 체중 저희가 임신 중 공고 체중 증가량은 많이 나와 있고 좀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사실 12에서 15kg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적정 체중량. 근데 이거는 악마는 디테일. 더 들어가면 내용이 다른 게 내가 임신 전에 어떤 체질량 지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장하는 체중 증가량이 다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BMI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실 초반부터 체중 얘기하는 거랑 나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산모분들한테 나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0이 넘어가신 분들은 제가 못 박아서 최대 목표는 그냥 체중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10kg 늘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한 7kg 이 정도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좀 못 받고 아니면 12주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각인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권장 체중 증가량이 BMI가 25가 넘어가셨던 분들은 사실은 12kg 미만이고요. 30이 넘어간 분들은 평균을 하면 7kg 여기는 한 9kg, 10kg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초기는 플러스 0이었잖아요.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는 플러스 0이에요. 0 체중 증가. 그래도 좀 늘죠. 근데 이제 여기 주기 16주부터 이거 주당 늘어나는 몸무게입니다. 주당 0.5kg. 이게 여러분 16주부터 40주까지 하면 6개월이에요. 곱하기 주당 0.5kg면 4주니까 2죠. 그러면 6 곱하기 2 하면 12kg죠.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6주부터 몸무게가 많이 느시는데 보통 체중 선생님 저 체중 이렇게 되는데 괜찮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한 달에 2kg 정도 조금 조절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러프하게. 그게 다 이제 이런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제가 앞만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거를 어떻게 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중 이렇게 보고 체중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조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보조제. 이게 20년 동안 바뀐 게 또 뭐냐면 예전에는 임신하셨어도 이게 뭐 사가지고 드시는 분 별로 없으셨어요. 다 일일이 처방 해가지고 먹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알아서
굉장히 이 보조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했죠.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처방이나 이런 걸 드릴 것도 없이 이미 다 잘 드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한 8, 90%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조제를 제가 이제 저 뭐 쿠팡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보조제. 여러분도 다양한 보조제를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안 드시면 좀 없을 거라 생각하 100% 확실합니다. 근데 보면 이름이 많죠. 뭐 철분제, 엽산, 비타민 D, 뭐 영양제, 비타민제, 오메가 3. 여러분이 예진을 오시면 저 예진 씨 선생님도 항상 물어보세요. 뭐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당연 답하실 거예요. 답하실 건데 사실 적절한 보조제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보면 함량이라고 있습니다. 영양 정보. 이거를 확인하는 습관이나 확인하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기본적인 거는 엽산, 뭐 폴릭 엑시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엑시드가 산이라서 폴산이라고도 돼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엽산, 폴산, 폴릭 엑시드. 근데 요거는 400mcg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그램. 이걸 단위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00 마이크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를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에도 들어 있어요. 엽산은. 근데 이 엽산과 비타민 D와 철분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식품으로 엄청 먹어도 저희가 이제 권장량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보조제로 보조를 해라. 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400 마이크로 최소, 뭐 600, 1000, 800 많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00이라고 들어있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이것도 단위가 두 가지예요. IU, 인터내셔널 유니트랑 마이크로그램인데 1 마이크로그램이 40 인터내셔널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IU로 표기된 것도 있고요. 여기는 마이크로그램이죠. 곱하기 4를 하면 1000입니다. 보통 1000에서 4000 IU 권하고 있고요. 마이크로그램은 요거죠. 그다음에 철분은 철분 아이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7에서 30. 초기에 빈혈은 증상이 아니고 수치입니다. 수치. 피검사로 없으면 중기부터 출산까지 이렇게. 네, 영양제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멀티비타민이라고도. 비타민 드시나요? 뭐 미네랄 드시나요? 그다음에 철분, 엽산 이런 건데 비타민 D 비타민이고요. 엽산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9이에요. 엽산이. 그다음에 철분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영양제가 이렇게 이름이 혼용돼서 굉장히 그래서 중복해서 드시는 분도 많아요. 영양제 따로, 비타민 따로, 철분 따로. 사실은 다 같은 건데 들어가는 걸 보면. 그래서 같다는 거를 좀 아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임신부용 또는 프리네이탈이라고 적혀 있는 걸 드시면 됩니다. 왜냐? 그냥 권장량을 다 회사들이 다 맞춰서 들어가 있거든요. 성분 다 비슷합니다. 일반용하고 다만 용량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함량이. 임산부용은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이건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 뽑아봐서 성분표를 봤고요. 여러분 홈쇼핑 그 앱으로나 쇼핑 앱 들어가시면 제품 밑에 설명 쫙 내리면 나오거든요. 뒤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밑으로 내리시면 평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보시면 쫙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제품이 철 36ml 들어가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뭐 좀 넘어도 되고 800, 뭐 25. 이게 여기 보면 바이오티스가 유산균이고 DH까지 이거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한 번에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래? 이렇게 해서 제가 어머 대단한 제품인가 하고 봤더니 진실은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였어요. 한 포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를 넣으려면 알약 하나에 절대 못 닿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미네랄제 보통 보면 알약을 하나에 담으면 알약이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넘기기가 어렵죠. 근데 넘기다가 토하세요. 또 막 냄새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게 나누면 2개가 보통 기본인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만 있는 것들은. 근데 요게 유산균이고 요게 아마 오메가 3일 것 같은데 뭐 철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믹스돼서 내가 야, 이거 다 한 번에 이거 다 먹으면 수분 섭취는 잘 되겠다. 먹을 때마다 물을 조금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잠깐 했죠. 그래서 함량을 보시고 헷갈리시면 저는 가끔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음번에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먹는다고 이건 보조입니다. 보조.
애에게 뭐가 이렇게 막 내가 안 먹어서 우리 애에게 뭔가 좀 마이너스일까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웬만한 여러분이 식생활을 골고루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찰분, 엽산, 비타민D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식생활로 대부분 충족량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 미세한 미네랄 이런 거 미량 원소죠. 미량 원소. 무기질 미량 원소. 그 소소하게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지 크게 이렇게 뭐 맞춰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많이 물어보시는 건 오메가3 물어보십니다. 근데 생성 오메가3는 쭉 보시면 오메가3가 이 두 가지를 오메가3 하는데 시신경, 신경세포 발달에 쓰이죠. 그런데 이 오메가3 생성과 어패류 섭취의 문제점이 중금속 때문입니다. 해양 오염. 중금속 때문. 이 중금속은 오메가3는 요거에 좋은데 중금속은 또 요거에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잉 해석돼서 오히려 임신부들의 생성류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제한을 하더라. 그게 되려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절한 생성류로 충분한 오메가3 섭취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건 어느 정도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 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램으로 환산하면 요거예요. 한 300g 정도. 고등어 한 통만, 참치 그 꽁치 통조림 한 마리 정도, 연어 캔 반 정도, 참치 캔 3분의 1 정도. 제일 간단한 게 요걸 것 같아요. 근데 생선 조금 약간 손질하려면 좀 싫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회나 초밥 신선한 게 확실하면 드셔야 됩니다. 왜 제한하느냐? 임신 중 나름식은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 임신 중에는 익힌 음식을 권장하는 게 이런 탈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선하면 드셔도 되고 연어 초밥 이런 거 다 드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오메가3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정말 생선을 1도 안 먹어. 그러면은 드셔도 좀 되죠. 근데 이제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해서 사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건강한 임신을 위한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까 캘리그래피 들었지만 요게 올해 이제 제가 태명도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나으셨던 여러 가지 태명으로 깡총이 축복이 또또 딱풀이 튼튼이 로또 제일 마음에 드는 제명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된 아기를 이제 어떻게 그런 건강하게 만날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은 출산이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출산이. 근데 출산하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더 떠오르세요? 이제 애를 곧 만날 거니까 나 너무너무 기대돼. 너무 막 이렇게 환희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혹시 아플까? 내가 어떻게 나야 되나? 이제 두려움이 더 크실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크실 건데.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산에 도움되는 거 어떻게 하면 애기 잘 날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문 올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진통하면 그래서 물어봤죠. 진통을 빨리 오게 하는 운동이 있나요? 근데 챗GPT가 이제 저한테 제가 나름 일리가 있다고 하는 답들을 내주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책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 걷기는 좋은 운동이긴 해요. 이거 빨리 제가 걸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떠나서 빨리 오게 하는 운동이 있나요? 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운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많지 않으며 없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하시는데 이거는 호흡과 이완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요가 클래스 가서 한 번도 두 번 끝 이거 아닙니다. 거의 매일. 요가는 주가 호흡이에요. 호흡. 이 릴렉스 명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임신 중에 약간 조금 너무 좀 와전돼서 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다른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짐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질문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많이 걸으면 진통이 빨리 오나요? 근데 진통 안 오면 이제 막 이제 선생님 나 걸어서 진통 왔대. 누구 몇 시간 걸어 진통 왔대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걷는 건 진통을 빨리 온 과학적인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거 맞지 않고 진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걸었다더라. 기다리면 오는 건데. 그래도 걷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적당한 운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 물어봤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를 권장하지 않아요. 밸런스 깨져서 발 잘못 디디면 구르십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가는 호흡 이런 거 이완 스트레스 할시 이 부분이 더 포커스예요. 네, 좀 심신의 안정. 분만하면 긴장. 여러분 산도 근육도 긴장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에 맹점이 있습니다. 너무 꼿꼿해요. 여러분 배 혹시 그 5km 체험해 보셨어요? 아빠 매보셨죠? 어떻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아니죠. 굉장히 이렇게 몸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엄청 아프시잖아요. 이 그림은 그냥 애니메이션 뿐이죠. 허리, 치골, 골반, 어깨, 무릎 다 아프시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 백년 허리. 이분 서울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들어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이 동작만 스트레칭 고개 들고 배 들고 요 동작만 그렇죠. 아주 좋으세요. 바로바로 응용하실 것 같아요. 그거만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스트레칭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굉장히 유튜브 채널 보시고 참조할 거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백년 허리 참조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럼 저한테 임신과 출산이란 임신은 과학인데 출산은 저는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이 과학도 있지만 문화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분 질문 때 물어봤는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장단점. 장점 회복 좀 빠릅니다. 입원 기간 짧죠. 가족뿐만 아니라 아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몇 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제왕절개는 가장 큰 장점이 진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통증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골반 근육 이완하는 게 일시적인 요실금, 뭐 치질, 그다음에 약간 이런 부분 단기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나이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면 통계는 똑같습니다. 제왕절개나 이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당장 애를 낳는 그 며칠이 굉장히 크게 와닿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부 통증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뭐 분만 수상이 특별한 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분만을 해도 이제 껴서 좀 나오니까 단점은 무통의 정도 괜찮아 있고 진통 시간이 다 똑같지 않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분도 있고 그러나 하루는 넘기지 않습니다. 진진통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근데 그 24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 24년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막연한 두려움, 긴장 때문에. 그리고 회음부랑 통증, 허리, 골반 다 아픈데 이거 꽤 아파요, 여러분. 2주 정도 생각하세요. 이게 회음부라는 게 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 겹을 꼬매는 거니까. 그래서 애 낳아도 회음부랑 골반, 허리 아프고요. 제왕절개 되면 배 엄청 아픕니다. 배 아프기 때문에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럽니다. 저는 분만을 등산의 비유를 많이 해요. 등산 제대로 갔다 오면 2주 동안 앓습니다. 근육통 때문에. 비슷합니다. 낳는 순간 힘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육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애려요. 그런 거 시간 걸린다는 거는 아시는데 제왕절개도 아픕니다. 배가 아프니까 몸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회복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누차 이런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한다 하더라도 뭐 제왕절개는 이제 개복 수술이니까 똑같이 수술 부위, 뭐 상처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제왕절개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 가족들과 지인의 경험도 중요하고요. 사실 오늘 미디어 우리나라의 의료적 환경 왜 외국이 분만이 많이 제왕절개 낫냐? 의료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사회 인프라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다산에는 분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단산은 또 좀 다르죠. 그리고 미디어 오늘 분명히 뭐뭐 홀릭 뭐 들어가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들어가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험담의 공유 이런 것도 사실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뭐 산후조리 문화라든지 특히 이제 뭐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시간 받아오시는 이런 동양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출산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번 노벨상 받으신 분, 노벨 생리의학상. 코로나 MRI 백신 발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됐습니다. 요거 왓슨이라고 AI가 암 환자들 항암제 생존율 제시해 줍니다. 제가 이걸 요즘 세대 이걸 보면서 AI 너도 할 수 있어. 제발 오늘 오신 분이 혹시 여기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관여하신 아빠나 엄마들이 계신다면 제가 바라는 거 여러 가지 지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 누구누구님의 예상 진통 지수는 몇 주입니다. 누구누구님의 제왕절개 확률은 몇 %입니다. 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AI와 빅데이터 시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라면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지 않을까. 그러면 출산도 좀 더 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내지는 뭐 바람 내지는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분만이라는 건 항상 응급이죠. 근데 그게 위험한 응급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제가 오늘 그래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저희 미즈메디, 왜냐하면 두려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저희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객 서브 강좌의 산모 교실 매달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돌보기, 출산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분만실 오는지 알면 좀 덜 무섭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실시간으로 저희 하고 있어요. 분만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미즈메디는 30년 이상 분만실도 5층 리노베이션 했고 저희 이렇게 많이 출산했고 이런 노하우, 요즘 산모분도 줄고 있지만 사실 의사도 줄고 있습니다. 산과에 관여하는 이런 마취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경험 많은 저희 의료진이 있는 저희 미즈메디 병원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건강하고 출산 안전하게 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취과 선생님들 경험과 연륜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십몇 년, 20몇 년 넘게 이 미즈메디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의 무통, 재앙절개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의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도 복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맞춰져서 저희가 작년에 환자 경험평가 만족도 서울 1등입니다. 저는 충분히 와서, 저도 사실은 제가 미즈메디로 온 지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다른 제일병원이 있었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클로즈가 되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를 택한 이유도 굉장히 이 분만 문화가 산모에게 굉장히 친숙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이거에 이 못했던 맞는 병원에 생각을 했고, 이분이 올해 미즈메디에서 2016년도부터 넷째까지 출산하고 가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게끔 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희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오셔서 이렇게 분만하신 분이 더 많아질 수 있게끔 되는 사회가 좋겠고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면서, 여러분은 드라마 무빙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잔인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임신의 한 이제 여성에서 엄마라는 타이틀로 가는 그 브릿지가 임신입니다. 그리고 이 임신 기간이 여러분의 건강 패턴, 생활 패턴을 바꿔줄 수 있죠. 평생 내가 언제 이렇게 피검사를 해서 내 건강을 체크하고 이렇게 많이 해보겠어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운동, 식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브릿지를 여러분은 무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는 얼마나 이쁜데요, 나오면. 그리고 오늘 아빠들 오셨지만 아빠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기 낳으면 뭐가 이렇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빠들이 아기 낳고 엄마들 골반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쭈그러 앉아서 목욕 못 시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아기 목욕시키는 분 조령 가시면 다 가르쳐주고 배우시고요. 기저귀 가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빠들 오늘 오신 분들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 제가 조금 강의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희랑 같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 미즈메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출산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